화제의 사건, 사고,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사건의 쏘다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송혜 선생님 헌정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위태위태하다면서요?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구순이기 때문에 이제 원로 코미디언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배들, 후배 코미디언들이나 아니면 가수들이 함께 좀 무료 공연, 헌정 공연을 이달 22일 날 열기로 했었는데 예. 사실 이 계획이 올해 초부터 계속 좀 몇 번씩 삐그덕거렸어요. 이게 보니까 첫 번째 2월 달에는 이 헌정 공연을 4월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다시 무산이 되면서 9월 달에 12월에 공연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저께 22일 날, 그러니까 이달 22일 날 공연을 하겠다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됐죠, 기자회견이. 그러면서 그러면 이 헌정 공연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연은 예정대로 22일 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혜 선생과 이제 제작진에서 어저께 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서 예.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을 시키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었냐? 그러니까요. 공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예. 이게 사실 무료 공연이에요. 아, 무료예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협찬사라든지 투자 받는 거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제작사도 두 번 바뀌고 이러면서 네. 계속 난항을 겪었던 거죠. 근데 그게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기자회견에서 20일 날 열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공이 한마디로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무산이 됐지만은 다행히도 네. 송혜 선생도 바로 대책회의에 참가를 해서 아니다, 예. 이거는 빨리 네.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진행이 되도록. 아니, 송혜 선생님이 네. 올해가 89 맞으시죠? 그렇죠. 이건 내년에 97년 90, 예, 90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공연이 미뤄지고 계속 미뤄지니까 건강 이상설이 그래서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월에 원래 하기로 했다가 계속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 송혜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네. 미뤄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전국 노래자랑 보시죠, 가끔. 네, 아이고, 보죠. 보시면 요즘 에너지 계속 넘치는, 정정하게 나오세요. 송혜 선생님 찜질방 보시면 가도 계속 틀어놓으세요. 분들이. 건강 이상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게 딱 전국 노래자랑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오후 4시에는 항상 목욕탕 가시고 네. 그리고 BMW를 타고 다니십니다. 정말요? BMW가 멋쟁이시다. 네. 버스. 메트로 그리고 워크해가지고 BMW 요즘 불나서 그러니까 안 그게 돼요. 사실 걸어 다니고 네.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그 예.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이니까 건강 이상설은 이제 아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연기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헌정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공연이 아니라 헌정 공연인데 이렇게 계속 제작사 투자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삐그덕거리면 이게 헌정 공연이 아니라 그 명예를 오히려 실추시키는 공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이번에는 있네요. 물론 22일 날 네. 반드시 한다지만 또 못할지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 진행이 됐으면. 근데 그 공연에 어마어마한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총출동하죠. 그렇죠. 인순이 씨, 서른도, 송대관, 오승근 씨, 조항조 씨 등 비롯해서 후배 예. 코미디언들도 이제 송혜 선생과 같이 꽁트도 준비 중이다 하는 거 보니까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이분이 정말 건강 이상에 아무 문제가 네. 없는 게 예. 최근에 남성 잡지 맥심 아시죠? 아니, 예전에 거기는 몸짱들하고 몸짱 여성들만 나오는 데인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화보 촬영을 생애 첫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송혜 선생 같은 경우에 영화 대부 있죠. 거기 주인공이 돈피도 코르네오네 대부 컨셉으로 해서 약간 좀 묵직한 보스 느낌. 저 보시면은 진짜 대부 검은 컨셉이군요. 정장에 나비 넥타이 메고 저 모습이군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국민 가수 송혜 씨가 아니라 정말 묵직한 보스 느낌의 화보를 진행을 했다는데 이게 올 12월 달에 화보에 커버에 실릴 예정이라고 하죠. 되게 부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멋있긴 한데 이제 네. 저희 군인들이 참 많이 보는 잡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은 참 멋있지만 12월호는 군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아니, 송혜 선생님 잠실 주경기장에 그냥 한 몇만 분 모아놓고 그냥 공연을 딱 해도 다 맞아요. 찰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이 공연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장윤정 씨 엄마 또 얘기가 나와. 육항복 씨는 또 영상 편지를 또 띄웠어요? 그렇죠. 어저께 왜 세 번째 편지를 공개를 하면서 시리즈를 예고를 했잖아요. 예. 네. 이번에는 영상 편지를 대대적으로 보냈는데 거의 이제 육흥복 씨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를 자처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량의 그런 편지와 영상을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터뷰를 해서 예, 그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 본인이 거예요? 그냥 카메라에 두고서 물론 이제 주변에서 좀 찍어주긴 했겠지만 예. 어디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입장 정리를 한답시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뭐 하고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먼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언론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느냐? 예. 둘이 소통을 하고 가족 그 개인사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언론에까지 공개를 하느냐? 이런 것 등등 해서 답변을 본인은 했거든요. 영상 편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예. 먼저 좀 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인정이는 나쁜 애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었던 거지. 다른 마음은 없고. 엄마가 10억을 빚이 졌다. 뭐 마이너스 통장이다. 은정이가 본인 입으로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진짜 등골을 빼먹은 어머니로 낙인이 됐었어요. 언론을 통해서라도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윤정 씨, 그러니까 딸한테 직접 말하고 싶은데 왜 2013년 이후 전화도 네. 안 되고 집에 찾아갔더니 오히려 쫓겨났고 하는 등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나는 언론을 통해서 내가 빚진 거에 대한 뭐 도박이란지 이런 소문에 대해서 예. 해명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네.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약간 좀 딸에 대한 비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에는 정말 그 전에 비난의 감정에서 이제는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 그래요? 딸 좀 잘 해달라는 영상 식으로. 편지에서도요? 그렇지. 영상 편지가 이제 그 영상이 한 9개 정도가 왔어요. 아이고. 각각 잘라서 왔는데 네. 이제 맨 마지막에는 우리 딸 윤정이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거기에는 이제 육훈복 씨의 이거 분명히 진실된 마음이겠죠. 네. 그 마음이 좀 담겼는데 함께 보시죠. 엄마가 아파서 들어놓 있으면 인정이가 엄마한테 그랬지.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아파서 세상을 뜨면 나는 3일 안에 엄마를 따라갈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호되게 야단치니까 엄마가 고생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엄마가 없는 고생은 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인정이 사랑하고 제 엄마한테 안아도 좋으니까 잘 살아. 사랑한다, 인정은. 뭐 가족끼리 저렇게 소송하고 울고 하는 거를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예. 근데 어머님이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대 거짓말을 폭로하겠다 이러셨는데 예, 지금 또 예. 울면서 영상 편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신 거겠죠. 네. 일단 본인의 딸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자꾸 무언가 얘기를 하시는 게 별로 둘 간의 화해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제는 뭐 2대 거짓말을 폭로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저렇게 울면서 예. 딸에 대한 그 애정 감정을 드러내면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장윤정 맞아요. 씨 입장에서는 저 지금 영상을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장윤정 씨가 되게 독한 딸이라는 생각이 예. 들잖아요. 네. 오히려 비난을 받을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 저렇게 아. 어머니 저렇게 자꾸 하시면.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대략은 짐작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유,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장윤정 씨 남동생, 그렇죠. 그리고 엄마, 요게 한편이고, 장윤정 씨하고 장윤정 씨 아빠하고 한편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참 편가른다는 단순히- 게 웃기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가족 일인데 뭐 장윤정 씨랑 장윤정 씨 엄마 일만이 아니라 약간 좀 편이 나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일단 장윤정 씨 그 부모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육흥복 씨랑 그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죠. 한 2년 정도 전에 이혼이 성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그때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가정 불화로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네. 나서 이혼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재산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개포동 집이 있죠. 육흥복 씨가 본인이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개포동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분할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가다가 이제 경매로 넘겨지고 하면서 육흥복 씨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서러움을 좀 표하기도 했는데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장윤정 씨 그때 그랬잖아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 결혼식에 아버지는 초대했지만 어머니한테는 아예 알리지도 않았고 예, 예.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들의 명예도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한 종편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빚에 대한 그런 반박도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구도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장윤정 씨 뭐 딱히 이게 편을 가르자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은가 소송이 싶습니다. 지금 뭐 걸려 있으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흥보 씨가 좀 치료를 좀 받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여하튼 뭐 가족 문제니까 잘 해결해 주시고요. 정영동 씨는 왜 또 갑자기 방송을 안 하신대요? 그렇지. 이게 오늘 오후 보도자료가 나와서 갑자기 네. 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올해 건강상 이유로 방송을 중단을 한다. 아. 근데 우리가 보통 TV에서 봤을 때 정현돈 씨는 굉장히 쾌활하고 유머스럽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였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그 건강상 이유가 뭐냐?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불안장애라고 토로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결국 제작진하고 뭐 소속사 측이랑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 이상 방송 활동을 못 하겠다. 쉬어야겠다. 네. 물론 얼마나 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예. 당분간 그 불안장애라는 거에 대한 그 치료에 좀 전념할 계획이다라는 걸 밝혔고 네. 사실 시청자들한테는 이 소식이 굉장히 놀랍지만은 가까이 일했던 사람들은 정영동 씨의 그런 상태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뭐 몇 달 사이 이렇게 불안장애를 겪은 게 아니라 몇 해, 몇 년 동안 불안장애로 굉장히 힘들어왔고 아, 이게 누적됐구나. 주변한테 너무 힘들다, 나 지금 불안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해왔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 프로그램이 6개 있고 오유. 또 새 프로그램도 2개를 진행할 예정이면서 갑자기 이제 방송 중단을 선언하니까 오. 아무래도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불안하다. 예.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요. 뭐 연예인들이든 뭐 그럴 수 누구든 있죠. 할 수 우리들도 있는 그러니까. 말인데 불안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안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김재동 씨 이제 같이 그 출연을 할 때 네. 김재동 씨가 착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는데 이유 없이 나를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그냥 그래요? 정상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안 증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김재동 씨랑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닌데 네. 아, 예, 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날 찌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인은 약간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이분이 이제 폐렴으로 잠깐 폐렴 그것 때문에 입원을 해서 방송을 잠깐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예. 며칠간. 물론 이거랑은 상관이 있다고 본인은 입으로 말 안 했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네. 이런 불안 증세 등이 겹쳐서 이렇게 건강까지 정말 악화돼서 면역이, 이런 이제 예. 그 결정까지 온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는 아니 거죠. 김구라 씨도 네. 그때 공황장애 있었다 이렇게 맞다. 자기가 예. 이제는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막 방송 6개, 7개씩 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그런데 왜 그런 장애 증상을 연예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그런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분 많아요. 이경규 씨도 그렇고요. 아. 굉장히 여러 분 계신데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고 네. 모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니까 뭐가 불안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맨 위에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와. 또 지금은 소위 잘 나가지만 갑자기 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게 또 연예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내재돼 있다가 자꾸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쾌활하고 너무 밝고 예. 모든 사람을 포용할 것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의 나와 카메라가 맞아요. 꺼졌을 때의 나는 좀 다르거든요. 저희도 웃지만 우는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속으로 우는 경우도 있고. 정이주일 씨 아들 죽었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맞아요. 코미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분들도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빨리 좀 이게 잘 돼서 또 국민들한테 즐거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영돈 씨가 맞아요. 방송에서 빠지면 뭔가 이만한 사람이 빠진 것 같아서 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두고 또 살인 사건이 났어요? 아니 도대체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살인 사건까지 나냐. 예. 이게 글쎄 말이에요. 어저께 그 서울 이태원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두 남자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 전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여성이었어요. 전 입주자 대표의 남편과 예. 현 입주자 대표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어허.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한 2년 정도 갈등이 계속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전 대표의 남편이 현 대표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가해자 측, 그러니까 전 대표가 이제 여성이죠. 예. 그 여성이 현 대표랑 좀 갈등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 뭐 가서 좀 이렇게 뭐 이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든다 그런 이야기도 해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전도 많았어요. 고소 고발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네. 현 대표가 그 전 대표 여성에 대해서 고소를 한 5차례 한 적이 있고 야. 그 여성이 벌금형도 선고받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벌금도 내고 예. 그러니까 좀 사과 좀 하고 어떻게 좀 잘 풀어보자 하는데 이제 서로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다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여기서 때린 다음에 의식을 잃었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가버린 거죠. 아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을 네. 그 가해자에 대해서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입주자 대표가 어떤 그런 역할이고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갖길래 이게 입주자 대표 서로 되려고 음해도 하고 이렇게 막 살인까지 그렇죠. 가고 예,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통상 좀 규모가 큰 아파트에서는 별로 안 그래요. 규모가 그래요?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이나 예산에 관련된 걸 다 해결을 하는데 예. 여기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모든 예산 처리부터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관리사무소 오래된 역할을 아파트 같은 하는군요. 경우에는 예. 공사가 많잖아요. 예, 뭐 예. 도색공사도 있고 계속 뭔가 고장이 나면 그걸 고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예.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럴 때 업체 선정도 전부 대표가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권이 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말 서로 대표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지금 있는 건 관리사무소 놓고 딱 격리 여직원 하나 있는데 네. 그럼 뭔가 투명하게 일 처리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뭐 이건 살인 사건이 아니라 폭행 치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라 때린 다음에 의식을 잃고 가버려서 사람을 예. 결과적으로 죽게 한 거니까 네. 아마도 폭행 치사로 구속이 될 텐데 예. 이것 외에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돈 흐름 같은 거 조사해서 횡령죄도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거기서 뭔가 듭니다. 떡고물 같은 걸 그런 받아 문제 먹었다 때문에 이러면. 싸움이 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차례 고소고발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쏟아 이루라 기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